이번 주에 국회에서 이 문제 다뤄달라고 특검에서 기자회견을 했죠. 거기 함께 자리에 섰던 김재현 전 의원 모시겠습니다. 해직 국회의원. 당에 사라져가지고 김재현 전 의원인데 그동안 뭐하고 지냈어요? 사업은 하는데 돈은 못 버는 백수 같은. 별로 안 궁금하고? 네, 그러실 것 같아서. 통합진보당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그때 당시는 잘 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당시 민정수석이었고 대단히 꼼꼼했던 분이었어. 그리고 그것을 본인은 돌아가시면서 이제 유품으로 남겨둔 것이 고스란히 있었던 거죠. 그 중에서 통합진보당 관련된 것만 뽑아온 거죠, 오늘.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 전체를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 중에서만도 10여 군데가 나온 거죠. 적어도 청와대에서 자기들끼리 앉아서 공식적으로 회의했던 선상에서 등장했던 단어다 말들, 그 중에서도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것만 정리한 거예요, 이게. 통진당 사건 관련 지원 방안 마련 시행. 네, 잘 읽으시네요. 네, 재판 진행 사항. 법무부 TF와 그거 모르겠어요. 그 한자를. 홍보, 여론, 이런 단어들을 이런 말들이 등장했던 거지. 여론전을 펼쳐라, 이런 거겠죠? 그쵸. 이게 8월 25일이고. 넉 달 전이죠, 해산. 해산 넉 달 전. 네. 한 달 후에 JTBC가 통진당 관련해가지고 자기들이 보기에 마음에 안 드는 보도를 했었나 봐요. 2013년 11월에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가 됐던 날 JTBC 뉴스룸에 출연을 했는데 그때 저를 출연시켰던 것에 대해서 이제 방심위가 JTBC에 중징계를 내렸어요. 편파적인 방송이라고. 그래서 본인이 출연했던 얘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래서 JTBC가 행정소송을 냈죠. 불복한다는 내용 행정소송을 냈는데 그걸 여기서 말하는 미래는 방심위 소관 상임위인 미방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까지 전부 다 체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고 김영한 민정수석이 6월부터 이 노트를 썼기 때문에 그 이전은 뭘 했는지 모르는 거고. 예, 예. 네. 왜냐면 그 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있었을 거거든. 틀림없이. 그 국회의원 하나 나왔다고. 그 보도를 지금 징계를 하라는 거 아니야? 잠깐 나왔다고. 얼마나 나와서 인터뷰한 거예요, 그때? 8분 나왔습니다. 대단히 편파적이었네요. 8분씩이나. 4분 이하로 나왔어야 되는 건데. 아시다시피 이정희 전 대표가 닭깎이 막가오라고 하자, 그냥. 최순실의 히스토리를 보면 복수의 화신 같은 양반, 여자거든요. 그냥 놔둘 리가 없단 말이야. 응?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이 악마적인 공작 중에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이 대표작이에요, 이게. 대표작이고, 이 통합진보당을 지지하냐, 아냐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박근혜 공격했다고 없애버린 거예요. 뭐 대단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10월 달에 요게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한겨레에서 처음 보도가 되면서 쭉 후속으로 나왔던 건데 원래는 그 통합진보당 해산의 주요 근거로 법무부에 제출했던 게 내란음모 사건,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이었죠. 근데 그렇다면 내란음모 사건의 최종 결과가 나와야 그 결과에 따라서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건데 내란음모 사건도 내년, 그러니까 2015년에나 결론이 나올 거다라고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맞아요. 갑자기 10월 4일 당부터 해산하는 거죠. 당부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10월 4일 이후죠. 박한철 헌재소장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를 하다가 이제 점심시간에 의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한 자리에서 연내 선고할 거라는 말을 해요. 다들 안 믿었죠. 그 얘기를 당시 박지원 의원이 공개를 했는데 저희 대리인단들도 안 믿었고 그럴 리가 없다. 그럴 수가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자료가 많이 남아 있어서 서증 자료만 검토해야 될 게 수만 쪽이 남아 있고 아직 증인 신문도 뭐 여러 명이 남아 있는데 일정상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박한철 소장이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미 노트에 써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 옆에 장이라는 글자가 있잖아요. 네. 이 장이 비서실장 왕실장이죠. 네. 네. 요 장이라는 표시가 있으면 김기춘 비서실장이 했던 얘기인데 저는 이 메모 중에 여기가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연내 선고. 왜냐하면 다른 거는 자기들끼리 계획하거나 혹은 헌재가 진행되는 거를 정보를 얻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연내 선고를 하는 지시라는 거거든요. 지시. 연내 선고 요망이 아니고 그렇죠. 서로 요망이라 하더라도 그게 헌재와 주고받았다는 얘기거든. 헌재가 그렇게 하라고 혹은 하자고 어느 쪽이든 간에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헌재는 완전히 독립기관이어야 하는데 이게 저는 가장 결정적인 주요한 대목이라고 봐요. 뒤에 생략된 거는 연내 선고하기로죠. 하기로. 네. 하기로 예, 내막을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고 있었던 네. 거죠. 혹은 해야 한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적어도 어쨌든 이거는 단순 정보가 아니라 지시하거나 최소한 같이 계획했다는 거죠. 헌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2달 전에 어떻게 알아요? 자, 몰라야 하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이때 당시에 내란 음모 사건이 고등법원에서 아로가 실체가 없고 내란 음모가 무죄라고 결론이 나왔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를 가지고 대법까지 이렇게 판결이 나면 당을 해산시키는데 애로사항이 큰 장애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란죄에 근거하여 정당이 사라져야 되는 건데 내란죄는 무죄가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온 메모는 헌재 여론전을 해라. 네, 당시 뭐 보수단체들 동원해가지고 여론전도 하고 기고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게 뭐냐면 국회의원이랑 지방의원에 대해서 자격을 상실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이 계속 그 논쟁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지방의원 자격 상실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관위 사무총장에게까지 이 교감이 있었던 거죠. 선관위 사무총장이라고 써 있고 다른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상의한 이건 뭐 적이죠. 대체 정당 이건 무슨? 통합진보당이 해산되고 난 다음에 유사한 정당을 만들 대체 정당은 안 된다. 예, 그런 그러니까 여러 부분에서 법적인 흠결들이 있단 말이에요. 틈들을 전부 다 메꾸기 위해서 입법 작업 같은 것도 동시에 시작했었던 거예요. 통합진보당은 해산됐지만 거기 소속됐던 구성원들이 별도의 정당을 구성하는 걸 막아라. 네.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런 통합진보당의 재건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들죠. 아, 그렇구만. 저기 이설이라는 건 그에 관해서는 헌재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다. 뭐 네, 그런 뜻인 이렇게 것 해석할 같아요. 수 있는 거죠. 예. 진짜 꼼꼼해요. 헌법학자 칼럼 기고를 유도해라. 그 신은미 황선 토크 콘서트라고 해서 네. 한참 논란이 됐었던 그런 것을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됐었었는데 그걸 통합진보당 해산 찬성 여론을 만드는데 밑거름으로 써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이런 예. 거군요. 그다음에 이건 뭡니까? 그리고 바른사회, 뭐 행복한 사회. 바른사회 시민 모임,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것도 보수 단체들인데 요 12월 10일 날 이 단체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세미나를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발제자들의 발제문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꼼꼼하게 기록이 돼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역전을 꿈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절대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끝장날 때까지. 자, 이건 뭡니까? 당시에 문재인 대표가 진보당 해산 반대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박 의견들을 막 쏟아냈어요. 최고위원회에서. 네, 이날 당일날. 저는 문재인 전 대표가 참 약점도 많고 그 떠듬떠듬한 사람이지만 떠듬떠듬한 사람 맞아요. 떠듬떠듬한 사람인데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 비난인데 이런 참 용감한 거예요. 당시 통합진보당을 그 지지하는 발언은 욕먹을까 봐 아무도 못했어요. 겨우 나 정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진짜 이걸 못했던 거거든요. 왜냐 같이 떠내려갈까 봐 빨갱이라는 소리 듣고 웬만하면 발언들을 안 하셨죠. 누구랑 할 거 없으면 말을 안 했어요. 사실은. 발언하는 사람을 쳐다보면 문재인 떨렁 하나 있는 거예요. 그때. 근데 이제 이거 하자마자 새누리당 반박. 네. 준비해라. 청와대가 지시를 사람이야. 한 거죠. 네. 네. 이게 그다음에. 대박이었죠. 네. 네. 19일 날이 해산 날이었는데 해산 이틀 전 메모에 이렇게 써 있었던 거예요. 확정됐다고. 이미 알았던 거고 비례대표도 의원직을 상실할 것이고 지역구는 의견이 있는데 소장이 의견 조율 중이라잖아. 다 알아. 그 소장이 지금 소장이잖아요. 네. 그래요. 맞습니다. 그게 문제야. 계속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헌재를 고스란히 믿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된다니까. 근데 이제 헌재 소장이 의견 조율하고 있다는 게 조율을 해라는 건지
하고 있다는 건지 메모 요약이었으면 모르겠지만 알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미. 근데 이때 당시에 굉장히 보안이 철저했기 때문에 이틀 전은커녕 10분 전에도 외부에서는 결과를 알 수 없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헌재에서도 당일날 돼서야 안다고 그랬어요. 네네. 언론 보도가 계속해서. 그리고 이제 해산 확정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밑에 써 있는 내용들이 해산 이후의 상황들에 대한 후속 조처까지 다 지시가 내려진 거예요. 뭐라고 써 있냐면 그 밑에 정당 해산 확정 밑에 당 공천 정당 국가 당 대표 국내 선택 이게 이런 얘기가 뭐냐면 그 실제로 해산 이후에 의원직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법적 검토를 마쳤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뭐, 나치 계열의 사회주의 제국당에서는 해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의원직 상실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라라고 하는 깨알 지시까지도 있었던 거죠. 지금도 헌재는 당일날 결정됐다고 말해요. 이거 뭐야, 그럼 이건? 오늘 국정조사 나와서도 김기춘은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뭐냐, 그러면? 유령이 쓴 거야? 돌아가신 분의 주관적인 견해가 반영되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주관적인 얘기를 할 견해를 수가 이걸 없잖아. 어떻게 알아, 이거를. 주관적인 견해로 이틀 전에.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거. 진짜. 또 있어. 네. 꼼꼼해, 후속 조치들. 예? 네. 여기까지가 당일날. 네. 직전 국고보조금을 환수해라, 개주 압류 뭐 동결시키고 공문을 발생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만약에 조치가 안 되면, 헌재에서 지역구 의원들 상실이 안 되면 국회 윤리위에서라도 잘라라, 이런 거죠. 이건 뭡니까? 채무 부담 등 원인 행위 금지. 모르겠어요. 제가 모든 걸 알 수는 없어서. 당한 사람도 모른 채 당했네. 응? 이 양반은 모든 면을 다 따져본 거지. 그리고 결정 시 행정 조치 더 신속하게 해라. 네. 후속치 모니터링해서 보고해라. 통진당 해산 이후 팔로우업을 해라. 시민단체라는 건 뭡니까? 보수단체들이죠. 보수단체들 네, 통해서 시위해라. 네. 후속 조사. 평당원도 다 조지라는 거예요? 네, 네. 그때 당시에 그런 의견들도 있었죠. 남아있는 잔챙이를 다 없애버려. 네. 싹으로 죽여버려. 이거구나. 네. 이 다음에는 없는 거죠. 메모가. 네. 저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이 정도인데. 아직 원본을 입수를 못한 거죠. 네. 네. 이 뒤에도 있겠죠. 근데 저 업무 일지에서 대단히 중요한 게 많이 나와요. 지금은 이제 통합진보당 문제 진짜 많이 나와. 뿐인데 네. 예를 들어서 청와대가 심지어 정부 쪽의 노조 관계자를 감시하고 이런 내용도 있고. 또 그러면 적개심을 가져라. 우리하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게 적개심을 가지라고 요구해요. 언론을 지시하라 뭐 이런 네. 표현도 있고 KBS 쪽에도 그게 있죠. 사장 길환영 사장 물러난 뒤에 차기 사장은 어떻게 되나 뭐 이사회는 어떻게 되나 이런 것까지도 청와대에서 계속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국민들을 적으로 간줘요. 그 읽다 보면. 저희가 저 업무 일지 전체를 다 찍어놨잖아요. 네. 하나씩 아직도 하나씩. 분석하고 있는데 네, 계속 분석하고 있어요. 한자를 모르는 건지. 네. 속도가 너무 느려. 저도 그 분석한 파일도 보고 봤거든요. 다는 못 봤지만 골 때려요. 야, 이게 씨발 청와대에서 이런 거 하고 있었구나. 적을 상대로 다 섬멸하라 주의예요, 거의. 실제로. 그것도 정말 꼼꼼하게. 정말 꼼꼼하게. 그중에 당에서 당 잔체가 날아가고 평당원도 뿔뿔 흩어지고 지금 이정희 대표도 정치 재개를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죠? 지금 엊그저께 저희 기자회견 한번 한 거 가지고도 바로 다음날 조중동에서 사설까지 다 실었는데요. 이정이 나왔다고. 그러니까요. 예, 통진당 부활 시도 뭐 끝장내야 된다 이런. 끝장내야 내용이나, 된다. 예. 이정희 전 대표 때문에 박근혜가 당선됐다 하는 프레임이 선거 끝나자마자 있었어요. 일부러 만든 거거든요. 너무 심하게 조졌다. 그게 반감을 그렇죠. 불러일으켰다. 이정희 대표가 그 박근혜 전 대표를 너무 심하게 조져가지고 그래서 반대 여론이 형성돼서 어쩌고저쩌고 그거 처음부터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 진보적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대량 유포했거든요. 마치 그 90년대 부정선거 지난 시간에 한번 다뤘잖아요. 그때 3당 합당 때 부정선거가 제보가 많이 쏟아져요. 자기도 그런 걸 겪었다. 유사한 걸 겪었다. 엄청나게 쏟아져. 겪은 사람이 많아. 부정선거였어 그때 실제. 노태우가 표 뺏어간 거야. 근데 그때 진보 진영에서 한 10몇 년간 그 이후로 떠돌아댄 게 뭐냐면 물론 양김의 분열이 그런
변명거리를 준 게 맞죠. 맞긴 맞는데 양김을 청산해야 한다는 게 그때 시대 정신인 것처럼 만들어졌어요. 그것도 프레임이거든요.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따져볼 생각을 하지 않고 양김 청산해야 한다고 그 진보 진영 내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논쟁을 했다고요. 똑같아요. 이정희 때문에 박근혜 당선됐다고 하는 프레임은 결국은 통진당 해산으로 가는 그 진보 진영 내 지지자들을 와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프레임이란 말이죠. 근데 이걸 또 같이 읊어줘. 사람들이 진보 진영 내에서 졸라게 읊어줘요, 같이. 이게 바로 이 공작하는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병신 마인드거든요. 자학. 졸라 병신 같거든, 걔들이 보기에는. 니들끼리 싸우라고 던져주면 졸라 부끄러 뜯고 해. 그게 막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아, 씨발, 병신같이 진짜. 이정희 때문에 졌다고. 흥분하지 말고. 저는 저렇게 병신들 같아, 정말. 저분의 메모는 없을 테지만 저렇게 꼼꼼하게 누군가 회의를 하고 장 혹은 대통령의 메모를 남기고 했던 2014년 4월 16일 네. 그때 저런 메모가 있는지 보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날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른다, 이렇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된다고 봐요, 나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평생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이렇게 꼼꼼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악마적이기 때문이에요. 어설프게 조지면 다시 살아나 개긴다는 마인드거든요, 이게. 죽일 때 확실히 조져서 박살을 내서 씨를 말려버려라.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학자처럼 생겨가지고 조용조용히 말하는데 악마라니까? 악마적이라니까? 악마는 없으니까. 악마적이에요, 악마적.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여기 통진당 날아갔고, 이정희 대표도 내가 보기엔 사적으로는 상처를 엄청나게 받았을 거라고 봐요. 조중동이 종편이 씹는 거는 이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전투력을 불러일으키는 거지. 안에서 씹는 게, 그게 사람을 좀먹는 거거든요. 무너뜨리고. 내가 보기엔 사람 자체가 무너졌을 거라고 봐. 오랫동안. 그래서 정치 재개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더라고요. 그죠? 저한테 답을 구하시는 건 아니죠. 네. 사실 인터뷰를 파파이스에서 해보려고 오랜 시간 노력해왔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람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저 위에 정청래 의원도 지금 상처받고 있어요. 어디요? 의원님, 그냥 돌아가셔도 돼요, 오늘. 요거 더 나오면 다음에 한 번 더 나와주시고, 다음에 나오실 때는 본인 말고 이정희 대표를 좀 보내요. 제가 약속은 못 드리겠지만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기자회견을 한 건 왜 나오신 거예요, 그때? 국회 기자회견 때는. 마땅히 통합진보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가장 대표해서 싸워야 된다고 하는 역할은 알고 계시는 자기 책임이니까 나온 거고요. 거고? 과 정치적 복권은 좀 다른 문제죠. 개인적인 인터뷰는 안 하고, 그거는 내가 책임니까 한 거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것들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여보, 아직 멀었어. 나 급한데. 잠깐만, 세수만 하면 돼. 여보, 세수만 한다면서. 복잡하고 긴 클렌징은 이제 그만. 오래 하지 말고 리모스로 1분만 클렌징하세요. 양쪽으로 회전하는 브러쉬가 1분 만에 확실하게 클렌징 해드립니다.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말들이 등장했던 거지. 여론전을 펼쳐라, 뭐 이런 거겠죠? 그쵸. 이게 8월 25일이고, 넉 달 전이죠, 해산. 해산 넉 달 전. 네. 한 달 후에 JTBC가 통진당 관련해가지고 자기들이 보기에 마음에 안 드는 보도를 했었나 봐요. 2013년 11월에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가 됐던 날 JTBC 뉴스룸에 출연을 했는데 그때 저를 출연시켰던 것에 대해서 이제 방심위가 JTBC에 중징계를 내렸어요. 편파적인 방송이라고. 그래서 본인이 출연했던 얘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래서 JTBC가 행정소송을 냈죠. 불복한다는 내용 행정소송. 닭가기 막가오라고 하자 그냥. 최순실의 히스토리를 보면 복수의 화신 같은 양반 여자거든요. 그냥 놔둘 리가 없단 말이야. 응? 김기춘 전비서장의 이 악마적인 공작 중에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이 대표작이에요, 이게. 대표작이고, 이 통합진보당을 지지하냐, 아냐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박근혜 공격했다고 없애버린 거예요. 뭐, 대단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10월 달에, 요게 이제 연내 지난주 선거예요. 토요일 날 한겨레에서 처음 보도가 되면서 쭉 후속으로 나왔던 건데, 원래는 그 통합진보당 유품으로 남겨둔 것이 고스란히 있었던 거죠. 그 중에서 통합진보당 관련된 것만 뽑아온 거죠, 오늘.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 전체를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 중에서만도 10여 군데가 나온 거죠. 적어도 청와대에서 자기들끼리 앉아서 공식적으로 회의했던 선상에서 등장했던 단어나 말들, 그 중에서도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것만 정리한 거예요, 이게. 통진당 사건 관련 지원 방안 마련 시행. 네, 잘 읽으시네요. 네, 재판 진행 상황. 법무부 TF와 그 모르겠어요. 그 한자를. 홍보, 여론, 뭐 이런 단어들을 이번 주에 국회에서, 이 문제 다뤄달라고 특검에서 기자회견을 했죠. 예, 거기 함께 자리에 섰던 김재현 전 의원 모시겠습니다. 해직 국회의원. 당에 사라져가지고, 김재현 전 의원인데, 그동안 뭐 하고 지냈어요? 뭐 사업은 하는데 돈은 못 버는 백수 같은. 별로 안 궁금하고. 네, 그러실 것 같아서. 통합진보당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그때 당시는 잘 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당시 민정수석이었고 대단히 꼼꼼했던 분이었어. 그리고 그것을 본인은 돌아가시면서 이제 냈는데 그걸 여기서 말하는 미래는 방심위 소관 상임위인 미방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까지 전부 다 체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고 김영한 민정수석이 6월부터 이 노트를 썼기 때문에 그 이전은 뭘 했는지 모르는 거고. 예, 예. 네. 왜냐면 그 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있었을 거거든. 틀림없이. 그 국회의원 하나 나왔다고. 그 보도를 지금 징계를 하라는 거 아니야? 잠깐 나왔다고. 얼마나 나와서 인터뷰한 거예요, 그때? 8분 나왔습니다. 대단히 편파적이었네요. 8분씩이나. 4분 이하로 나왔어야 되는 건데. 아시다시피 이정희 전 대표가 닭깎이 막가오래.